네, 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제가자를 초대하는 단박 인터뷰 순서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불교계도 종교 간 벽을 넘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오늘은 조계종 기획실장 일감 스님을 초대해 불교계의 크리스마스 축하 메시지를 듣고 조계종의 새해 주요 과제들을 짚어봅니다. 전경윤 앵커가 만났습니다. 예,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특별 대담으로 스님 모셨는데 대담을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 법전 스님께서 원적에 드셨습니다. 우리 한국의 큰 스승이시고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승이신데 법전 스님의 그 입적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또 큰 스님 얼마 전에 이렇게 포양하시던 모습 배웠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또 가시게 되셔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또 편안하게 열반에 잘 드셨다가 또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또 빨리 오셔서 또 중생들에게 법문을 좀 많이 또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법전 스님 하면은 이 절구통 수자라는 말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발자취를 남긴 스님이신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리 그 해인사로 볼 것 같으면 성철 스님과 또 해암 스님 그리고 법전 스님으로 이렇게 해인사에 참선하는 문중의 어떤 선문의 어떤 종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셨던 어른이시고 또 우리 또 종단에서도 항상 말 없는 가르침으로 종단을 안정시키시고 또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던 한국 불교의 큰 어른이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27일 날 이제 연결식이 엄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불교의 큰 손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오늘 이제 이 크리스마스지 않습니까? 그 이웃 종교의 어떤 큰 명절인데 조계종도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만은 스님도 축하 말씀 해주시죠. 네, 상대 종교이지만 또 이렇게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또 축하드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랑의 가르침이나 실천들이 또 이런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잘 전해지고 또 더불어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조계사의 트리를 점등하고 그 성당도 방문해서 스님들이 이렇게 또 축하 메시지 전하고 이런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우리 사회가 또 특히 우리 한국은 상대방의 좋은 일을 함께 좋아해주는 그런 이제 전통들이 있는데, 그래서 일반인들도 서로 화합하고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하고 이런 마당에 또 우리 종교인들은 어쩌면 그런 일에 있어서 더 앞장서서 서로 간에 좋은 일을 또 이렇게 함께 축하하고 또 안 좋은 일은 함께 또 아픔을 나누고 그런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간혹 이 이웃 종교를 폄하하는 행위 이런 게 또 문제가 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종교 간 화합을 위해서는 좀 그런 것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종교적 교리를 해석해서 상대방의 종교를 이렇게 억누르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는 없지 않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것은 그 종교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신에 위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종교를 더 빛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을 향한 열린 마음으로 더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2015년이 곧 다가오는데 조계종도 이제 종단의 미래도 고민해야 되고 100년 대계의 어떤 구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부대중 백인 대중공사라는 거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취지와 배경을 갖고 있는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이제 시작은 지금 현 총무장 스님께서
선거 공약으로 예. 사부대중 대중공사를 정례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종단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대중공사라고 하는 전통 속에서 논의하고 해결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출가자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예. 또 출가자들도 고령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젊은 불자들이 절에서 점점 숫자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어린이, 청소년, 청년 불자 이런 법회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불교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는 어떤 사람의 책임을 묻는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좀 함께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 이런 어떤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종단의 지도자급 내지는 예. 또 뭐 어떤 단위에서라도 예. 적어도 100인 예. 정도가 예. 꼭 예. 100인이라고 하는 숫자에 구애받지 말고 원만하고 어떤 많은 수의 사부대중이 모여서 종단의 현안과 또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장이 사부대중 백인 대중공사의 예. 장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이제 본격적인 회의는 내년부터 하는 거고요. 그렇죠. 1차 회의가 1월 28일인데 이때는 우리가 그 백인의 대중들에게 묻는다라는 형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모여서 예. 어떤 주제를 논의할 것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네, 네.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하는 장으로 1월 28일 1차 대중공사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현안들이 꽤 많습니다. 이 총본산 성역화 사업도 이제 서울시하고도 같이 하는 사업인데 그 원장 스님께서 임기 내에 첫 삽을 뜨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새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윤곽이 좀 드러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우선 일로서 예산이 우선 확보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큰 네. 성과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예산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해낼 수 있는 그래서 1차적으로 30년 전의 그 굴욕적 예. 12.7 법난에 대해서 스님들의 명예와 또 불교계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념관을 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올해 아마 이루어지게 될 네. 겁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그 예산을 집행하는 첫 해가 되기 때문에 네. 올해 가시적으로 어떤 그 기념관의 설계와 기타 사업들이 올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새해에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일부에서 말이죠. 그 이웃 종교에 대한 특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시각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네, 그것은 이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네. 볼 수 있는데 신군부가 1980년대에 신군부가 등장해서 어떻게 보면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권력을 쟁취한 그들이 불교계가 그것을 옹호해 주기를 바랬었던 것이고 그러나 불교계에서는 그것을 반대했고 네. 또 그것이 화근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12.7 법난으로 이어졌다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민주화된 사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새벽 예불을 보고 있는 새벽에 3천여 곳의 사찰을 일시에 군인과 어떤 경찰이 들이닥쳐서
이렇게 스님들 마당에 무릎 꿇리고 또 스님들 고문하고 감금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었는데 예. 이것은 정말 국가 공권력을 잘못 쓴 아주 좋지 못한 사례인데 그래서 8년이 지난 1988년도에 국가에서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진정한 명예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예. 또 이런 사건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기념관 사업을 이렇게 완성하는 것이 그것의 진정한 명예회복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일부 종교에 특혜를 준 그런 사업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잘못된 공권력의 사과와 함께 네. 그 스님들이 명예회복과 불교계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가 하는 어떤 그런 네, 그렇습니다. 배상이나 보상 차원이 네, 있다는 것을 분명히 좀 인식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화제를 좀 바꿔서 말이죠. 최근에 그 제가볼자들이 종단 자정이라든지 뭐 쇄신, 뭐 총무의 개조 이런 얘기를 하는 그 목소리가 좀 있는데 말이죠. 스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네. 봅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사안을 다룰 때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있는가를 먼저 좀 따져보고 어떤 것 한 가지를 한쪽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우리 사회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있게 논의를 해보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종단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것으로 볼 때 저는 그런 이렇게 과격한 단어를 쓰는 것을 좀 자제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마침 또 백인 대중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지금 제한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의 장으로 좀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 새해 어떤 계획 같은 거 말씀해 주시죠. 총무원 집행부로서 또 어떤 계획이라든지 해 주시죠. 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어떻게 보면 종단이 안정적으로 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고 또 그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늘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나 또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사부대중 백인 대중공사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지금 현안은 현안대로 풀고 또 미래의 문제들도 미리미리 대안을 마련하고 해서 종단의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또 불교가 중흥할 수 있는 그런 새 계획을 좀 가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불자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국민 모두가 또 내년이 또 마침 말의 해라고 합니다. 양의 해라고 합니다. 양해라 그러죠. 양들은 또 이렇게 조금 서로 순해서 함께 잘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합하고 또 그런 평화로운 그런 2015년이 되었으면 하면서 새해 복 많이 지으시고 또 모두가 편안하고 좋은 소원들 많이 이루시기를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봅니다. 네. 자, 남은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 긴 시간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